자, 여러분,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또 재산세도 나오고 또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이죠. 주택은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초과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얘기는 곧 전국 합산 공시가격을 합해봤더니 6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안 내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 뒤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인데 9억 이하입니다. 시가 말고요. 공시가격이. 그렇다면 역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종합합산토지. 세 번째, 별도 합산토지. 좀 용어가 낯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합합산토지는요, 전국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별도 합산토지, 전국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나옵니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과 토지로 나누고요. 건축물은 주거용과 기타가 나옵니다. 자, 주거용으로 보도록 하면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대부분이 여기에 차지하겠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별장,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건축물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구나. 그 밑에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네요.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부가세를 내고요, 사업자한테 세를 넣으면 그것은 사무용, 사업용 오피스텔이 되죠. 그렇다면 사업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자, 토지를 보겠습니다. 토지는요, 대부분 여기에 차지가 될 겁니다. 나대지, 잡정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자, 우리 토지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역시 뒤에서 제가 사례를 들여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주택부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 곱하기 1- 감면율 해서 6억은 세금 안 내죠.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안 내고요. 곱하기 80%가 감면율이에요. 그 금액의 80%. 또 이렇게 나머지는 되겠죠. 자, 세율 이렇습니다. 세율이요. 종부세 세율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주택 0.5%, 0.75%, 1%, 1.5, 2% 이렇게 누진별로 되고요. 종합합산은 0.75, 1.5, 2%, 별도 합산은 0.5, 0.6, 0.7%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세율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 아파트를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종부세 얼마 나올까요? 대략 어림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인 경우 종부세가 얼마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4만 9,600원이 나옵니다. 자, 이 계산은요, 앞에 그 계산식에다가 기존에는 재산세는 기납부세로 빼줍니다. 차감된 최종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는 얼마 나올까요?
종부세는요, 123만 2,705원이 나옵니다. 어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인 경우 종부세는 얼마 나올까요? 336만 437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억인 경우 종부세는 얼마 나올까요? 588만 9,808원이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지도 않다가 1년에 한 번 덜컥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고지서서를 받게 된다면 깜짝 놀라겠죠? 부담이 됩니다. 이 재산은 갖고 있지만은 그때그때 현금 흐름이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또 뭐죠? 종부세 감면 받거나 안 내는 방법은 없을까? 관심사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에서는요, 합산배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합산배제는요, 아예 계산 서식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100% 세금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또 앞으로 보유할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해당이 된다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임대사업 등록 시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히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 임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설임대, 공공민간. 내가 건설회사가 아니라면 또 볼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매입임대.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임대,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미임대, 건설임대. 미임대, 건설임대.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을 하고 또 팔기 전에 이러한 또 임대를 하는 그 주택을 말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전용 면적이라는 그 의미는 85평방미터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자, 기존 임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다음. 합산배제주택, 기타의 합산배제주택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자, 우리 회사 소유로 또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요. 내가 이 주택을, 이 아파트를 우리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산 배제가 가능하니 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어린이집용으로 1층에,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용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감면이 되니 또 감면 신청을 해야겠죠.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역시 합산 배제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관심사, 대부분 부동산, 또 주택, 한 채, 두 채, 세 채 보유하신 일반인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의 합산 배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특례는 합산 배제, 아예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매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매년 매년 이게 또 쌓이면 큰 금액이죠. 자, 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나도 가능성이 99%구나. 또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또 의뢰를 해야겠죠. 첫 번째, 전국에 한 채 이상 임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 채네요. 한 채만 임대해도 됩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3억 이하인 경우여야 됩니다. 자,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수도권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자, 검토해 보시죠. 아파트 국토해양부 사이트 들어가서 공동주택 가격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일반 주택은 관할 시군구 들어가셔서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면적 기준이 상관이 없네요. 85평방미터, 149평방미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약속을 하고 종부세 감면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5년 이내 이 집을 양도할 것 같다 또는 임대를 안 할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도 추징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합산 배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9월 초, 8월 말에 안내문이 나옵니다. 합산 배제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한번 또 나왔는지 또 검토를 필요하겠죠.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7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100% 감면이 되고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그 세세한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매입 임대란 매매, 상속, 증여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증여를 받아서 아파트가 한 채, 두 채가 됐습니다. 이 요건 해당된다면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가 되므로 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그 기준일을 보면은요,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를 신고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 그때의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한 그때의 기준으로 6억이 넘었냐 안 넘었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 배제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데요. 매년 신고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어요. 세입자 변동 없고요. 또 이런 임대 내역 변동 없고요. 뭐 나머지 변동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신고했다면 올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초 한번 신고하고요. 변동이 있는 연도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죠. 5년 임대 요건 미충족 시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년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안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주택 매입 임대 사업자의 합산 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